국제보건의료재단 미래전략연구부장 김순혜입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유무상 연계 사업을 어떻게 모형을 가져갈 것인가, 또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유무상 연계 사업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한 이슈와 성과 관리 이런 내용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짤막한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주체가 다르고 수행 기관이 다르고 또 사업의 내용이 약간씩은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유무상 연계 사업을 해오면서 크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병원 운영 관리 컨설팅 사업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 운영 관리 컨설팅 사업, 그리고 이 2가지를 하는 가운데 인력을 역량 강화하는 이런 형태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유상과 무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표에 있는 것 같이 유상 사업과 그 무상 사업이 들어가는 어떤 시점이나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이 약간은 다른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특히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들어간 경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유무상 사업을 크게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2013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왔고 지금까지 약 14개 사업을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운영 관리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의료기기에 특화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예상 규모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2, 3억 규모였지만 점차 이행이 되면서 4억에서 18억까지 규모가 약간 커지는 그런 예상 규모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고 사업 기간은 다소 짧아지는 그런 한 개 사업당 기간이 약간 짧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제 저희 ODA 전략을 마련을 하면서 이 유무상 사업에 대한 단계별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을 도출을 했습니다. 사업 발굴과 기획 단계 그리고 준비, 실행, 평가, 모니터링으로 나눠서 각각 문제점과 방안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발굴과 기획 단계에서는 기관별로 PCP와 그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어렵게 유무상 연계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초기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무상이 들어가서 좀 같이 하기에는 비효율성이 다수가 발생하였고요. 네, 사업 준비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그때 보고서에서는 보건 정책이나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PCP나 이런 공문을 접수를 할 때 또는 협약을 맺을 때 명문화를 해서 우리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저희가 자문단이나 아니면 자문관 그리고 프로젝트 조직을 결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력국과의 의사소통이나 거버넌스가 부족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유상과 무상 간의 역할이 불분명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의와 그리고 협약 시 또는 약정을 체결을 할 때 재단의 역할 그러니까 무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명문화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에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가 모니터링이 기획이 된다기보다는 일단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평가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별개로 진행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이렇게 접근하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모잠비크의 켈리만 중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병원은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랜드마크적으로 큰 병원을 모잠비크에 설립을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원 전과 개원 이후에 지금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작년에 시행을 했어요. 근데 왼쪽의 그림이 이제 평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변화 이론을 일부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 병원 운영 컨설팅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가를 하고 나니까 이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굉장히 단순화되고 모호하고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그런 지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몽골 사업도 저희가 이제 국립진단치료센터에 대한 컨설팅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핵의학실에 좀 집중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평가를 수행하려고 할 때는 변화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자라고 하는 큰 원대한 고울을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 실제로 그런 컴포넌트가 연결점이 없거나 연결을 하기가 다소 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두 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무상 연계 사업을 하는데 성과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원 개원 이전과 이후의 컨설팅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나 또는 성과가 각각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병원 운영의 정의와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지표를 우리가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진료 실적이나 성장 지표나 이런 굉장히 좀 국한된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단 사업 활동은 진료 기능이나 교육 기능 또는 시설 및 장비에 중점이 되다 보니까 앞서 보여드린 다양한 그 변화 이론에 입각한 어떤 고울의 달성이 가기보다는 중간중간 빠져 있는 그런 인과관계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게 여러 번 지적이 되는 바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 유무상 연계 사업의 어떤 어려움 점, 그 현실이라면, 자 이제는 조금 화제를 전환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와 병원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비드 발생 현황은 여러분이 뭐 많은 뭐 보도 자료나 아니면 리포트나 이런 거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2020년 3월에 팬데믹을 WHO가 선언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피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백신이 도입이 되고 백신이 도입이 된 이후에 또 일부 그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다시 피크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병원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병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데이터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추측하건대 헬스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나라인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리소스가 충분한 나라인 경우에는 이런 바깥에 큰 재난이 와서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리소스가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백신이 접종된 현황을 보시면 여기서는 불평등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접종한 국가들의 분포이고요. 그렇지 않은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란색을 띠고 있죠. 굉장히 그 접종에 있어서 불평등이 너무 명백하게 보여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팬데믹이 진화를 하겠죠. 언젠가는 플랫한 그 지점까지 도달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뭐
여행을 자제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자제한다거나 이런 활동이 있으면서 뭐 학교를 폐쇄하고 직장을 폐쇄하고 이런 생활 방역과 그리고 치료제와 뭐 이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쭉 가면서 중간에 피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백신이라고 하는 예방 제제와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 제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는 점점 그 피크가 감소할 거고 어느 지점이 되면 플랫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아티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준비를 하면서 찾았던 아티클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위에 거 있는 그 어떤 기사인데요. 플렉시빌리티 오브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재난들이 왔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홍수가 왔다거나 이런 재난들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경험을 했지만 이런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받고 이게 이제 2년 이상 지속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렉시빌리티와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부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금은 융통성 있게 스페이스를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공간 또는 의료시설이 아니라도 이번 그 팬데믹 상황에서 뭐 그 컨벤션 센터를 활용한다거나 스테디움을 활용한다거나 일종의 재난 상황에서 도피하는 그런 장소가 일부 병원 응급시설처럼 활용이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렉시빌리티와 그리고 리질리언트 하도록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밑에 나와 있는 워딩처럼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게 디맨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구가 변화가 돼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그거에 맞도록 또 병원이 뭔가 그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시설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메디컬 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커패시티나 아니면은 그 버젯이나 또는 역학적인 질병의 양상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병원도 다양한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플렉서블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이후의 병원은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도 해당이 되지만 유상 부분에서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키워드로 아까 말씀드린 플렉서빌리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서블한 디자인을 해라, 하스피탈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렉서블 디자인을 하는데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이 논문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병원의 외부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운데가 병원입니다. 하스피탈이라고 되어 있고 바깥 공간이 지금 헬스 체크나 아니면 쿼런틴 앤 옵저베이션, 푸드 앤 딜리버리 뭐 이렇게 해서 각각 공간들이 병원 그 자체만이 아니라 외부 공간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거기에 긴급하게 응급 뭐 쿼런틴 아니면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 의학을 하거나 응급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들어왔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병원 세팅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병원 디자인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플렉서빌리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환자의 세이프티하고 퀄리티 임프루브먼트 그리고 병원 내 감염을 축소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 헤파 필터와 같이 굉장히 고도의 환기 시설을 어떻게 가져가고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같은 것들이 실제 이제 앞으로 개도국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될 거라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병원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페이즈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의 그 병원 운영 컨설팅의 어떤 방향성도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병원 운영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진국에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오프사이트 이머전시를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동해서 이렇게 모바일 헬스 비클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감염병인 경우에는 이렇게 모바일하는 어떤 병동들을 차라리 그렇게 격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모듈로 해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때 이 아이솔레이션 특히 환자를 격리하는 그 공간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환기 시설이나 아니면 디지털 부분 그리고 뭐 산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시설 하나하나가 떼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의 교육 방법이나 어떤 컨설팅의 내용도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병원 운영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고려한 병원 설계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병원을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새롭게 되는 설계에 맞게 저희도 운영관리 컨설팅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보건의료 분야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경영관리가 같이 들어가는 분야라서 지난번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그 병원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병원 운영 컨설팅을 잘 하기 위해서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양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이 잘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마지막 고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병원이나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의 보건 정책이나 법률이나 행정과 같은 이런 내용도 같이 자문과 컨설팅이 들어가야지 어떤 제재 때문에 규제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이라고 하는 거, 의료기기라고 하는 그 단순한 어떤 프로바이드가 아니라 이런 컨설팅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관리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운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복잡하고 시스테마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준화해서 모듈로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서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붙였다. 또 다른 그 병원에서는 다른 모듈을 첨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운영 관리의 표준화와 충분한 성과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유상과 무상이 같이 성과 관리를 하는 거를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는 UHC와 SDG 달성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건의료 ODA는 이제 큰 세 개 기관의 역할들이 각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CF 같은 경우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반영해서 병원 설계를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그에 맞도록 현지 수요와 상황을 반영해서 운영관리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코이카는 또 굉장히 큰 조직으로 월드 프렌드 코리아 지금 뭐 조금 진행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려웠지만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충분히 이런 병원이나 시설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건의료 ODA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